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올해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좀 났는데 이래저래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나 얼음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키장 싫어하고요. 뭐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토끼띠라서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는데 내려가지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빙판길, 이 눈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스키장에 대한 또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빙판길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요. 그래서 눈 내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제 새날 방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걸어오는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졌는데 예전 같으면 사실 우리 자주 넘어지잖아요. 빙판길에서. 그러면 아이고 창피해, 아이 쪽팔려. 그러고 이제 그 당장 통증은 쪽팔림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집에 와서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고 이제 한잠 자고 일어나면은 좀 괜찮아지는데 역시 나이가 있으니까 왼쪽 골반 쪽, 골반 쪽과 왼쪽 손목이 좀 많이 아픈데 어제 뭐 병원 가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파스를 잔뜩 사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일단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뒤척뒤척 하는데 이게 골반이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눈을 떠가지고 뭐 고관절이 골절되면 증상이 어떻고 뭐 손목이 골절되면 증상이 어떻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 밤새도록 검색하다가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좀 많이 아프고요. 뭐 그래도 뭐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걸음을 못 걷는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놀라서 오늘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지금 아닌 것 같다. 역시 이거는 깁스감이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을 갈 생각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진짜 나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겁나네요. 네.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요. 예, 미끄럼 주의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26일부터 29일, 남아있는 한 주, 2023년도 마지막 한 주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대비하고, 이제 열심히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께서 나 배당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오늘 무조건 목숨 걸고 배당을 받으시고 싶은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배당락이 되고 28일 목요일 이제 대한민국 2023년도 마지막 주식시장을 끝으로 이제 폐장이 됩니다.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제 성적표를 좀 말씀드리면 지수에 대한 것은 잘 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2100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고 주식시장이 조금 좋아지니까 뭐 2800, 2750, 2950까지 들이댔던 증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주식시장은요 2000한 2, 300 그다음에 위로는 이제 2600 정도 그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제가 방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그래도 좀 뿌듯했던 건 뭐냐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많은 분들이 그 제2의 리먼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니냐, 제2의 금융위기 아니냐 뭐 이런 두려움에 떨고 계실 때 미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은행들이 지금 얼마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좀 토닥거렸던 부분이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요. 무엇보다도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죠. 특히 이제 이벤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1월달, 2월달은 꽤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좀, 꽤 많이 부진했고요.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야 미쓰린 나는 충분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 많고 뭐 핑계를 대자면
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보였기 때문에 매매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행운이가 개복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배를 갈라서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예, 배를 이제 드러내서 뭐 유선종양, 뭐 중성화, 자궁축농증 수술해서 또 그것도 간호하고 그러다가 또 잇몸 부어서 또 스케일링 해주고 그렇게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이제 가을 되면 매매를 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행운이가 뇌종양 판명을 받으면서 거의 뭐 이제 뭐 예, 제정신이 아니었죠. 많이 좀 아쉬웠던 종목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뭐 행운이가 돈을 많이 쓰고 갔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수의 방향성과 지수의 어떤 폭은 잡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선수답게 놀지를 못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이제 뭐 2024년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해 놓쳤던 부분 또 2024년도 증시 코스피 밴드 또 예상하고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플레이어로 매매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좀 만들어야겠다. 뭐 그렇게 이번 주 한 주를 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어떤 미련, 어떤 불안함, 뭐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 이맘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올해는 주식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더라도 혹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흐름을 한번 이렇게 정말 둠칫둠칫 한번 리듬이라는 걸 타보자라는 생각으로 1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뭐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는 매매를 이렇게 막 했는데 뭐 미쓰리랑 같이 이벤트를 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매도한 다음에 또 뒤도 안 돌아볼 줄도 알고 수익금도 또 찾을 줄 안다. 이런 걸 내가 좀 배운 것 같다. 뭐 이런 좋은 영향을 좀 끼쳤던 돈다방 미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는요.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자, 오늘 방송은요. 이제 오늘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28일 그리고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29일 한 주 동안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코스피 밴드가 2,599포인트였습니다. 그 전날에는요. 2,600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저는요. 그냥 2,600포인트 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안달난 사람들 같은 느낌.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2,600을 만들었는데 금요일 날은 아쉽게 1포인트를 놓쳤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한 이유는 뭐였냐면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를 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둔화됐다. 그래서 초반에는 와! 하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면서 생각해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개인 소비 지출도 줄어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 아니다,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기대감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심리가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크리스마스를 보낸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마 2,600포인트를 다시 올려놓고 2,6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죠. 야야야 봐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둔화됐지? 인플레이션 둔화됐지? 거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좋다고 이러면서 아마 분위기를 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3거래일 중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내일은 이제 배당락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2023년도 12월 28일 종가는 배당락까지 다 감안했을 때 지수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지수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보다는 뭔가 올해를 잘
잘 엔딩하겠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 엔딩에는 마치 내년에 증시의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맛보기를 보는 듯한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요. 오늘부터 남아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거래일 3일 동안의 밴드는 2530에서 2650포인트 예상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은 2550에서 2620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이나 NH투자증권은 일단 2600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 그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650까지 보고 있고 대신증권은 조금 소극적입니다. 2620까지 잡고 있고 대신 아래로도 2530포인트까지 그리고 2550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2530포인트까지 예상하고 있는 건 아마 배당락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밴드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이제 며칠 뒤면 새해가 되니까 신년 기대감에 따른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달부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증시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최근에는 그동안 너무 뜨거웠어. 좀 쉬어가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새해가 되니까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특히 개별 종목들을 기대하는 증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뭐 CS2024,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일정들이 연초에 잡혀 있다 보니까 뭐 헬스케어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전자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진짜 종목 장세, 코스닥 장세를 예상했을 때 이런 이슈들을 좀 많이 부각시키거든요. 물론 지금 부각시킬 이슈가 없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CS2024 CES 행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이맘때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는 뭐였냐면 작년 하반기에 75bp씩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미국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2023년도 화두는 과연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상을 멈추겠느냐 아니면 언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느냐라는 그런 거시적인 것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됐다면 지금은 오히려 거시적인 면보다는 이제는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난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또 생각하자니 경제 둔화를 좀 걱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안전빵으로 테마가 살아있는 이슈가 살아있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점수를 좀 많이 줘보자라고 전문가들이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재심화 그리고 내년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이견인데 저는 좀 제가 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 2024년도 3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라고 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내년도 연말, 내년도 3분기, 6월, 5월 이랬던 애들이 갑자기 지금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네 번이냐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 횟수의 이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연준은 공식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모멘텀을 지금 완전 배제하고 오직 금리 인하만 보고 흥분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자, 증권사 전문가들은요. 연말까지 지수 플레이는 좀 자제하고 업종과 종목 매매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의 괴리, 이거 미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의 경기도나 속도가 빨라질 경우엔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것도 잠시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월은 수익률이 부진했던 소외주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달이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뭐죠? 1월 효과죠. 한 10여 년 전에, 지금은 좀 덜 했는데요. 10여 년 전에는요, 증권사들이 요맘때쯤만 되면은요, 뭐 거의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분량의 무슨 뭐 스몰캡 분석 보고서, 뭐 이렇게 테마 분석 보고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유동성 장세였고 그 이후에 뭐 코로나 관련돼서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때는 사실 개별 종목보다는 어쨌든 지수를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의 목표다 보니까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 어떤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개별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물갈이가 한번 돼야 됩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요. 내년 3월 기준금리 첫 인하 가능성 분위기 거의 지금 100%예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한 주라고 합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공포감이잖아요. 어떻게 이번 주에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온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읽어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마지막 한 주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번 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 새해부터는 다시 매수해서 또 다른 레벨업을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욕 증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경제 지표를 좀 점검해 보면은요. 오늘 저녁,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고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12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27일 수요일 12월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28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9일 금요일 날은 12월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입니다. 이번 주는 뭐 사실 삼거래일이잖아요. 뭐 아마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또 쉬었고 또 오늘 뭔가 뭐 스키장도 한번 갔다 오시고 여행도 갔다 오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시체놀이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오늘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날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렇다 치고 내일은 또 배당 날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아마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는 좀 한산한 한 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남아있는 3일 동안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봤던 수익을 갑자기 확 뭐 불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제가 2023년도 저는 시황을 이렇게 봤고 매매는 이렇게 됐고 뭐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고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란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투자 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따가 병원에 가서 제가 어이구 이윤정님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금 갔어요. 깁스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제가 들어 누워요. 입원해야 된대요. 입원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이패드 가져가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다. 얼마를 벌었다기보다 얼마를 잃었다는 것이 더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러한 패배의식에 접어드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가 올해 연초에는 어떤 매매를 생각했었는데 내가 연말에는 이제 매매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시황은 좀 아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디테일하게 뭐 내가 그때 이 종목을 샀는데 얼마를 벌었고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성적표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적표의 오답을 꼭 체크해서 2024년도를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올
이번 주 한 주 동안 꼭 잘 체크하시고 간직하시고 돌아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남아있는 또 3거래일 동안 제가 지금 또 이벤트 하고 계신 분들 마지막 또 한번 종목 점검도 한번 쭉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미요, 올해는 다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새해에 어떤 업종이라든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12월 27일 수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빙판길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독감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대한민국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각자 도생의 국가입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